네, 생활체육론 지난주에 6주차 했는데 너무 길어서 뒷부분은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하고 오늘 7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오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너무 지루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쭉 대상별로 살펴봤습니다. 주로.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활동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아느냐, 이 부분이다. 그래서 노인까지 알아봤고요. 운동 형태별 프로그램의 유형, 여기서 개인 운동, 그래 투기 프로그램, 그리고 대인 운동, 집단 운동,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어떤 목적과 대상에 맞게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장단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특정 종목의 한 종목의 지도자가 돼서 그 종목의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벤트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할 때 조금 더 큰 틀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체육 목표와의 관련성, 그래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내용은 설정된 생활체육의 목표와 관련지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운동 기능을 높이기 위한 거냐, 여가 선용을 위한 거냐,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거냐, 이런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운동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여가 선용으로서 즐겁게 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기 위한 거, 이런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참여자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 활동 주체의 어떤 흥미, 참여자들의 어떤 흥미와 필요성, 가능하면 욕구 조사를 실시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현실 가능성, 시설 참가자 능력,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일 경험에 다 목표 달성을 했다. 어떤 여러 가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거를 종합적으로 다 달성을 하고 거기에 나중에 이제 평가까지 들어갈 수 있게 지속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성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하는 과정, 기관의 어떤 철학. 이거 기관의 철학이라는 거는 어떤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KBS 스포츠 월드, 그러면 이 스포츠 월드의 운영 철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운영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먼저 이해하고 여기 조직의 어떤 존재 이유, 그런 것들을 알고, 그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욕구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여기 회원들이, 여기 헬스장 회원이나 아니면 수영장 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거기에 대상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수영 프로그램에 오후에는 어린이 수영 교실이 있는데, 수영반이 있는데, 그 어린이 수영반의 어떤 요구나, 또 실버반이다, 아니면은 직장인반이다, 오전에 주부반이다, 이거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 요구가 달라요. 그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죠. 애들한테나 노인한테나 주부한테나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은 만족도를 높일 수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실버반이다 그러면은 다치지 않게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건강을 막 증진시키고 체력 증진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수영을 하는데 저병 이렇게 격하게 이렇게 운동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간단한 어떤 활동 중심에, 그리고 몸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움직일 수 있게, 어떤 거기에 목적에 맞게,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 시간대별로 세부적으로 하는 게 계획이에요. 전체적으로 짜는 거예요. 이 기관의 전체 틀 안에서 뭐 1년짜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큰 틀에서 짜는 건 기획이라고 합니다. 기획. 근데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하고 뭐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준비 운동,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무슨 뭐 복습, 뭐 또 본 운동, 뭐 정리 운동, 뭐 마무리, 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짜는 걸 계획이라 그래요. 그러면 계획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는 평가를 한다. 만족도 평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매번 평가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뭐 계절마다 한 번씩 한다던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던가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될 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에 큰 틀의 프로그램이 있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에 KBS 스포츠 월드가 있으면 이 KBS 스포츠 월드를 어느 장소에 여기다가는 헬스장, 뭐 볼링장, 뭐 스쿼시장 그 각각의 1년치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각각의 수준별로 대상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건 이제 큰 틀에서 짜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서 지도자 수준에서는 개인별로 그 담당 시간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을 또 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수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생활체육기관의 어떤 철학의 이해 뭐 이런 거 좀 너무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기관의 어떤 설립 목적 이거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참여 대상의 욕구 분석 이런 거 하나씩 이제 이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 센터에 뭐 지도자라면은 웬만큼은 알죠. 어느 대상이 무엇을 원해서 여기에 회원으로 등록을 했다. 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자주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체계적인 조직이라면은 그런 문항 같은 게 있는 거죠. 설문 문항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방법에는 이제 여러분들 체육 측정 평가라는 과목이 있죠. 이제 원래는 거기서 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정성적으로 측정할 거냐, 정량적으로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정성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대화나 뭐 전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느낌상 뭐 행동들, 패턴들 이런 것들을 보고선 알아낼 수 있고요. 또 정량적으로는 이렇게 설문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치화해서 그거를 통계적으로 다시 처리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거는 체육 측정 평가에서 주로 다뤄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데 현장에 있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어도 고객한테 어떤 분석을 한다. 고객의 욕구 분석을 한다. 여기서도 욕구가 있고 또 요구가 있어요. 분석하는 차원에서는 또 보면은 전문 용어에서 욕구라는 건 진짜 꼭 필요한 거, 니즈라고 하고요. 요구라는 건 원츠라 해가지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그냥 근데 고객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원츠라 해서 요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경영학적인 좀 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상당히 좋고요. 여기서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게 욕구 분석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측정 평가라는 것도 있죠. 측정하고 평가하는 거. 체육 측정 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측정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수치화해가지고 계량화해서 얻는 게 측정인 거죠. 내 몸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측정 도구를 가지고 측정하죠. 도구가 뭐예요? 체중계.
체중계라는 거를 도구를 가지고 몸무게를 잽니다. 그럼 측정을 했어요. 그럼 수치가 나오죠. 몇 킬로라고 측정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없습니다. 100kg가 나오냐, 50kg가 나오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거죠. 이게 과체중이냐, 정상 체중이냐, 저체중이냐, 뭐 이런 거를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뭐를 해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이는 얼마냐, 키는 얼마냐, 뭐 이런 표준표에 의해서 기준점을 가지고 내 측정 결과를 비교해서 결과를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도 우리가 뭐 시험지 가지고 하면은 시험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죠. 몇 점인지. 그럼 몇 점이라는 게 뭐 50점이야. 그럼 그게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60점 만점에 50점이야.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몇 점 만점에 몇 점이냐 있어야 되고, 그를 절대적으로 평가할 거냐, 상대적으로 평가할 거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평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뭐 어세스먼트라는 건 평가인데, 측정, 메저먼트가 측정이고, 자, 하여튼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이건 우리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어찌됐든 측정 평가에 대한 개념, 요구와 욕구에 대한 그런 용어에 대한 개념, 아까 기획과 계획이라는 거, 기획이라는 건 큰 틀에서 하는 거고, 계획이라는 거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시간대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걸 계획이라고 해요. 또 목적과 목표라고 하죠. 목적이라는 건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고, 목표라는 거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슨 행사를 해요. 이벤트 행사를 해. 그럼 이 이벤트 행사의 목적은 뭐야?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거야. 그럼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게 목적이야. 그런데 그 목적에서 목표는 뭐야? 우리가 매출을 뭐 언제까지 얼마만큼 매출을 달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이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어디서 제대로 배웠네? 혼돈하지 않고 제대로 뭔가를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네? 서류를 갖고 제출을 했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측정 욕구 분석 요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상이 원하는 게 무언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 왜요? 만족도를 높여야 되니까. 만족도를 높여. 왜 만족도를 높일까요? 그래야 고객 만족이 높아야 참여율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에 뭐 지속 참여를 하는 거죠. 그쵸? 보다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거,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한 거,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핵심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생활체육의 이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네, 목적은 프로그램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 목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 자, 여기 목표는 목적 달서가 어디 지역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취해야 할 단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된다. 뭐 읽어보면 다 아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는 개념을 딱 알고 읽으면 쉬워져요. 생활체육 목표 설정의 역할은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전개 과정에서 일관된 기본 지침의 역할을 수행한다. 뭐 이렇게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결과를 달성한 거를 성패 여부를 뭘로 결정할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뭘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의 시발점은 뭐다?
목표다. 목적과 목표다. 네. 뭐 이거 프로그램 내용, 뭐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느냐를 가지고 가면 생각을 하면은 이런 건 대부분 다 그냥 나와요. 그냥 현장에 가면은 그냥 나와요. 왜? 현장에 가서 지도자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지식 없이 아무런 경험 없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자격증도 따야 되고 어떤 연수도 받아야 되고 또 현장에서 자격증 따려면 내가 기술도 실기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훈련을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짜려고 하면 어느 정도 틀은 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목적이나 욕구 분석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제대로 가르쳐 주진 않아요. 경험적으로만 그냥 가고 있지. 그래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좋습니다. 이런 세부 내용은 그냥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하게 되면 취업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은 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까지도 들어간다는 거, 실행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가려면 평가까지가 마무리다. 근데 대부분은 평가는 잘 안 하죠. 그냥 끝났으면 끝! 와 좋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대체로 그렇지만 더 발전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도 있지만 지도자가 됐을 때 개인적으로 한번 반성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는데 고객들은 어땠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건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괜찮았나요? 뭐가 문제는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축적을 해놓으면 그게 평가인 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다음 프로그램에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반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프로그램이었고요. 오늘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체육의 핵심 요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시설하고 프로그램을 했고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생활체육, 지도자. 그러면 아까 프로그램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가 만드는 거. 아니면은 그 지도자 위에 행정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 지도자의 경험이 있는 행정가가 더 잘 만들겠죠. 지도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행정가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밑에 지도자들을 시켜서 그거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겠죠. 자, 그 중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또 지도자. 자, 원래는 여러분들 그 7주 차면은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기간이에요, 이제 원래는. 근데 우리가 좀 애매함이 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중간고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에요.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을 언제쯤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진도를 나가고 여기 전주까지 6주까지 거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보면 될까요? 그게 제일 낫겠죠. 근데 이제 기말고사에 한 방에 보는 방식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전체 한 학기 내용을 싹 공부해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개를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보다는 한번 털고 가는 게 그렇죠? 이 부담을 한번 툭 털어주고 중간고사 이 정도로 또 이 정도로 시험 문제 나오면 기말고사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거는 기말고사 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다음 지난주 것까지 시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여기까지를 중간고사 그 범위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거 수업 자료는 2주차부터 7주차 오늘 것까지 수업 자료 네이버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오늘 아침에. 매번 제가 이거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오늘 가서 뭐 해야지 하고 생각하다 아차!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7시부터 또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올린다고 올렸는데 이미 벌써 출력을 하려면 어제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꾸 까먹어요. 이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수업 준비 파워포인트 준비해서 뭐 또 영상도 찍어야 되고 영상을 찍어서 또 편집해가지고 올려야 되고 막 그걸 해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올리면은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거기다 첨부 파일로 올렸어야 되는데 이 수업 자료를 첨부 파일로 올렸어야 되는데 또 못 올린 거죠.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조금 개선됐죠? 오늘 올렸습니다. 2주차부터 7주차까지. 자, 오늘은 이제 생활체육의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 지도란 무엇이냐? 보이나요? 글씨가? 좀 너무 작으네. 보여요? 예,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뽑아왔으면 더 잘 보일 텐데. 어찌됐든, 능력껏, 여러분들은 시력이 좋을 때니까 잘 보일 거예요. 생활체육 지도란 참가자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해야 돼요. 참가자의 능력과 수준. 생활체육을 생각해야 되고요. 운동을 가르쳐 주는데 배우러 온 사람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해서 참가자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제반 행위, 여러 가지 행위를, 그거에 관련된 행위를 지도라고 한다. 생활체육 지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가자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달성시켜 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생활체육이니까 운동을 가르쳐 줘야죠. 딴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의 어떤 목표는 처음에 탐구 능력 향상.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운동을 배우러 왔는데 뭘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 온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능력 향상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뭔가 궁금하게 해야 되고 그것도 알려줘야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건강 증진. 그렇죠? 당연히 운동하러 왔는데 건강 증진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하는 게 있어요. 생활체육 지도자가 보통 배드민턴 뭐 이런 거 배우러 왔으면은 건강하게 잘 배드민턴을 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맨날 무릎이 나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부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상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최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을 꼭 해줘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지도자가 젊어요. 저도 20대 때는 준비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운동했어요. 필요 없는 줄 알았어. 근데 필요하더라고. 알았죠? 나이 들면 뻣뻣해져요. 이게 근육이 생각만큼 잘 안 움직여. 관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나 준비 운동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잘못했다가는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관절이나 인대, 근육 이런 데 파열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운동, 정리 운동,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해주고, 건강 증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다 증진시키는 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회관계를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갔을 때 같이 사람들을 좀 어울리게 해주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인 성향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자꾸 데려다가 어울리라고 그러면은 부담스러워서 안 와요. 좀 조심하시고, 개인적인 특성이 있다.
그다음에 지적인 성장, 새로운 경험, 호기심 충족,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지고 가게 해줘야 된다. 지식도 쌓게 해줘야 돼요. 뭔가 지식을 자꾸 알려줘서 지식에 대한 욕구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거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운동에서 중요한 게 감상 능력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내가 운동하고 있는 종목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상할 수 있는 그 정도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는 게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자꾸 많아져야 남들이 하는 거를 보게 되고, 나중에는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 야, 이거 예술이다, 이거 정말 예술이다라고 감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성장까지도 지도자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과 독립심배양. 그래서 혼자 결정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선 여기까지,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러면서 점차 혼자 능력으로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게 조금씩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을 가져갈 수 있게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몇 가지 옵션을 주고 그 중에 결정을 내려라. 그러니까 어떤 회원들은 의사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해주면서 자꾸 이제 스스로 정할 수 있게 조금 더 쉬운 선택에서부터 점점 나중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스포츠 시설들은 대부분 다 건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운동을,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새벽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직장인들이 새벽에 6시, 7시에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녁 때 무리하게 다른 스케줄을 잘 안 짜죠. 그렇죠. 뭐 새벽 5시까지 술 마시고 6시, 7시에 와서 수영하고 가고 이러지 않죠. 간혹 있더라고요. 잠 안 자고 그냥 바로 출근. 네, 그래. 요즘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녁 때 또 이렇게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저녁 때 회식 자리도 뭐 이런 술자리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줄이죠. 그래서 운동 자체가 되게 건전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이제 퇴폐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운동을 하고 같이 하고 거기서 자꾸 이제 지도자가 되고선 딴 데로 나가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하고 해야 되고, 가족 유대 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이거 운동, 조기 축구 있죠. 그런 종일 축구 하죠. 조기 축구인데 종일 축구하면서 가족의 유대가 깨져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엄마 아빠 맨날 싸워. 아빠 축구하러 간다고 가서 안 와. 하여튼 주말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가족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자가 좀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자연환경,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게 체육을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야 되고요. 협동 정신을 좀 가지고 가고요. 서로 도울 수 있게. 이게 운동이 어떤 경쟁이,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하면은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타협해가지고 잘 어울려 갈 수 있게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간질 시키고 분위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싸움 나요. 그 다음에 시민 정신을 육성해야 될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 동네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던 시기에는 같이 농사지고 서로 도우면서 많이 소통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반면에 요즘 지역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파트도 서로 분리되어 있고, 또 뭐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 뭐 이래 좀 많이 뭐 싸움도 많고, 차 운전할 때도 보면 서로 적군이야, 적군.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적군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제 운동, 지역사회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같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많이 소통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시민정신이 싹 트는 거죠.
우리 애향심도 생기고, 또 뭔가 그 동호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는 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장, 뭐 총무, 뭐 이런 역할들을 맡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뽑았을 때 그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장을 뽑기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표를 한다거나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죠. 회칙도 정하고 뭐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공산국가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인 거예요.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운동을 가지고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실천을 한다. 그래서 이런 우리 조직에 회칙이 있고 회장이 있고 뭐 총무가 있고 그게 어떻게 조직이 굴러가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배운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지역사회에서 소통을 하면서 지역의 문제 아니면 뭐 봉사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시민정신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뭐가 좀 이상하네. 네. 지도할 때의 원리에 어떤 사회체육이 아니라 생활체육이에요. 네. 사회체육, 생활체육. 생활체육이에요. 좀 이상한데. 네. 네, 제가 여기를 덜 바꾼 거예요, 제가. 네. 이거를 자동으로 착 바뀌는 거 없나? 아래 한글에서는 제가 기가 막히게 하는데, 파워포인트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안 바뀌니까 일일이 손으로 다 바꾸는데, 이게 사회체육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생활체육으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덜 바꾼 거예요. 네. 어제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자, 생활체육 지도할 때 원리가 10가지 있는데, 일단 생활체육의 철학적 기초에 의거해서 해야 되고, 생활체육이라는 철학, 아까 계속 얘기했죠. 지역사회에서 하면서 건강하게 사람들을 이제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그 시설에서의 어떤 조직의 철학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개인이 원만하고 건설적인 집단활동 수행을 위해서 심리학 및 인간 발달에 대한 기본 지식 원리를 습득하고 지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 발달적으로, 인간 발달이라는 거는 뭐 신체 발달도 있는 거고 정신적으로 발달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발달이라는 건 생애 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발달하잖아요, 인간이. 퇴화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노인이 됐을 때 퇴화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발달 그 단계에 따라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도자는. 네, 참가자 요구나 참가자 간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 사람들마다 특성이 다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지도자, 괜찮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되게 분석적이 돼야 돼요. 참가자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줘야 돼. 되게 어려운 거죠. 사람이 좀 털털해야 돼. 지도자를 하려면 너무 깐깐하면 힘들어요. 여러 사람들 다양해요. 그 사람들 다 맞춰주려면 엄청 힘든 거죠, 결국에는. 참가자 간의 경쟁과 협동에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게 어려운 거예요. 경쟁과 협동. 경쟁할 땐 경쟁하고 협동할 땐 협동하게 상호관계를 유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내부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서로 경쟁해가지고 게임을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서로 잘 어울려가지고 풀고 이런 거죠. 고스톱을 쳐도 끝까지 이거 따먹겠다 그래서 따가지고 돈 가지고 가면은 싸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돈이 얼마큼 이렇게 모였으면 같이 그거를 나누어서 뭐 밥을 사 먹는다거나 그냥 뭐 애들 용돈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풀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다 욕심 부려가지고 가져가려면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룰 같은 걸 좀 잘 정해가지고 해야지만 협동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팀 내에서 경쟁하는 거하고 또 우리 팀워크를 또 더 다지기 위해서는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외부의 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팀을 하나로 해서 다른 팀하고 대항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 팀의 응집력이 높아지죠. 네. 자, 그다음에 5번째,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체육 지도 기법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지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은 쉽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게 응집되어 있는 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다는 거죠. 이런 지도자가 자기 혼자의 경험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배워. 지금 이런 내용들 또한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를 여기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험치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지도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핵심적으로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는 교육학, 지도법 이런 데에서 주로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회 시스템을 얘기할 때 사회학인 거고, 그래서 심리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에서 운동 발달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면은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에 주관 단체에서 목표, 그 다음에 요구사항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도해야 된다. 아까 나온 거죠. 생활체육에 대한 철학과 도덕적 가치관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다. 지도자가 들쑥날쑥 이랬다 저랬다 맨날 이런 게 아니라 일관된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가 되게 뭔가 지도자가 뭔가 철학을 가지고 일관되게 행동하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도자가 그냥 올바른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도자는 운동을 가르쳐 줄 때의 어떤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 돼요. 그리고 철학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게 나의 지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관되게 나가면 돼요. 네, 과도한 피로와 권태를 야기하는 프로그램은 지양한다. 너무 세게 해서 하면 안 되고요. 활기찬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기르도록 지도한다.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강제성과 구속성을 갖지 않는 자발적인 참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이니까 이게 강제성과 구속성을 갖지 않는다. 운동선수는 가져야죠. 그렇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너무 프리하면은 그것도 이게 혼자 1대1 레슨이면은 그게 가능한데 여러 명을 같이 가야 되는 팀플레이나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는 강제성과 구속성이 있어야 팀이 운영이 됩니다. 네. 사회체육 참가에 대한 체육 활동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해야 된다. 참가자에게 다양한 체육 활동. 그러니까 뭐 배드민턴을 치면 배드민턴 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정보밖에 모르는데 지도자가 전체적인 요새 어디에서 어떤 대회가 있어요, 뭐 어디에서 어떤 레슨이 있어요, 뭐 이런 걸 알려주고 요즘에 어떤 유행은 이런 쪽의 유행을 좀 하고 있어요. 용품에 대한 정보도 어떤 알려주고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회원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곳이 지도자 쪽이 많이 얻어요. 그 다음에 요거 말하기 좋아하는 회원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그 비과학적인 정보를 막 날리죠.